영양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위가 뭔지 아세요? 성분을 잘못 고르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거 여러 개를 한 번에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제대로 챙겨보자. 그래서 두세 개를 같이 삽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느 날은 먹고 어느 날은 빼먹고 속이 불편한 날도 생깁니다. 그러면 약이 안 맞는 건지 잘못 먹은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대부분은 멈춥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향을 바꿔볼게요. 무엇을 더 먹을지가 아니라 왜 실패하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장바구니에 하나만 남기는 기준이 생깁니다. 내 몸 이야기를 조금 차분하게 건강참견소입니다. 먼저 전제 하나만요. 이 영상은 특정 제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치료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영양제를 고를 때 어디서부터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을 3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구성은 간단합니다. 기준 3가지, 사례 3가지, 마지막에 30초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영양제를 망치는 조합을 먼저 빼는 법. 첫 번째로 확인할 건 복용 간격입니다. 갑상선약, 일부 항생제, 이런 약들은 칼슘이나 철분 같은 성분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질 수 있어 간격을 두라고 안내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영양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먹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례로 짧게 볼게요. 아침에 약을 먹고 바로 칼슘을 같이 먹습니다. 건강해지려고요. 그런데 그 조합은 시간을 띄우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때 해결은 새 제품이 아닙니다. 복용 간격입니다. 약을 먼저, 칼슘은 나중에. 간격을 두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처방약이 있다면 복용 간격부터 확인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건 총량입니다. 나도 모르게 총량이 커집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성분이 겹치면 무조건 나쁘다. 이 말은 아닙니다. 문제는 겹치면서 총량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패턴이 이거예요. 멀티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비타민 D를 따로 하나 더합니다. 이런 제품을 단일 영양제라고 부를게요. 한 가지 성분만 따로 먹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에도 D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하나만 더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제품에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며칠 먹어야 하냐 보다 여러 제품에서 합쳐지는지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즉, 멀티를 먹는다면 단일제는 추가가 아니라 중복 확인부터입니다.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피곤해서 멀티를 먹습니다. 그런데 집중이 안 돼서 또 다른 피로 영양제를 추가합니다. 두 제품에 비슷한 구성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만 남기고 2주만 봅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멀티를 먹고 있다면 단일 영양제는 추가가 먼저가 아니라 합산 확인이 먼저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건 라벨입니다. 라벨을 보지 않고 문구로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면역, 활력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라벨에서 중요한 건 이 두 줄입니다. 하루 섭취 횟수, 그리고 함량 숫자. 실전 규칙 하나만 드릴게요. 처음 시작은 가능하면 하루 한 번 제품으로. 이건 단순히 편해서가 아닙니다. 복잡해질수록 대부분은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는 순간 선택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반엔 이렇게 권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형태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오늘 내용은 결국 세 줄입니다. 첫째, 처방약을 드시고 있다면 영양제는 성분보다 먼저 복용 간격부터 봐야 합니다. 둘째, 멀티를 드신다면 단일제는 추가가 아니라 합산부터입니다. 셋째, 처음 시작이라면 더 좋아 보이는 것보다 지킬 수 있는 형태가 먼저입니다. 이 세 줄이 있으면 광고 문구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말한 세 줄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처방약을 드시고 있다면 영양제는 성분보다 복용 간격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약과 칼슘, 철분, 마그네슘은 보통 4시간 이상 간격을 두라고 안내됩니다. 처방 안내가 우선이고 애매하면 병원이나 약국에 확인하세요. 둘째, 일부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계, 퀴놀론계 등은 미네랄을 함께 드실 때 흡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며칠은 영양제를 줄이거나 같은 시간대는 피하고 처방, 약사 안내대로 간격을 잡는 쪽이 안전합니다. 셋째, 종합 비타민에 비타민 D를 하나 더 얻는 경우 칼슘 제품에도 D가 들어있으면 여러 제품에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며칠 먹어야 하냐 보다 합쳐지는지부터 보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입니다. 간격, 합산, 라벨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영양제 선택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할게요. 첫째, 처방약이 있나요? 있다면 같은 시간인지가 아니라 간격이 필요한 조합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확인할 건 하나입니다. 이 약은 다른 성분과 간격이 필요한가? 둘째, 멀티를 먹고 있나요? 그 위에 단일 영양제를 더하나요? 그러면 합산부터 봅니다. 여기서 볼 건 하나입니다. 같은 성분이 다른 제품에도 들어있나? 셋째, 라벨에 하루 몇 번이 적혀 있나요? 처음 시작이라면 하루 한 번부터가 무난합니다. 여러 번이면 우선순위를 낮춥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 하나. 장바구니에서 하나만 남기세요. 하나만 남기고 2주만 봅니다. 그래야 내 몸의 반응이 보이고 다음 선택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하나. 운동은 언제부터가 맞을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몸을 생각하는 시간, 건강참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